안녕하세요. 예,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죠? 예.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재산세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종부세 배우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배우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제가 좀 목이 좀 쉰 것 같지 않아요? 멀쩡해요? 지난주에 특강들 계속 일요일까지 하느라고 하루에 9시간, 8시간 막 하느라고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런 따스한 말도 없어. 안 쉬었어도 좀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쌈박하게 그래서 일요일날 전라도 광주를 특강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번 특강은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양도소득세죠. 이걸 평상시 때 점심 먹고 하니까 비몽사몽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를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졸릴 때 간단한 거 확 나가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걸 하는데 문제풀이를 갖다가 20개뿐이 못 풀었어. 3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이론을 갖다가 더 하느라고. 그랬더니 이론하고 문제 풀고 하니까 연결이 잘 된다고,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나갈까 합니다. 멀쩡한 정신일 때 양도소득세 5개에서 6개 나오는 거니까 오전에 3시간만 잘 들으면 돼요. 일요일 날은 4시간 걸렸어요. 양도소득세만.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힌다고. 여러분도 그럴 거죠? 여러분은 점심 먹고 비몽사몽간에 양도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저 하는 대로 남겨두면 되고 딱 70문제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반복을 하면은 12개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싶어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뭐랬는지 알아요? 에이, 괜히 11월 달에 왔대. 오늘만 하루만 딱 나가서 들으면 될걸.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 그동안 했어 누적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분 꼭 학원마다 그런 분이 계셔요. 괜히 일찍 나왔대. 그날 하루만 잘 배우면 될걸. 그냥 그렇다고요.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5쪽입니다. 재산세, 비과세부터 배우게 되겠죠. 준비됐나요? 자, 우리가 모든 조세는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우리가 재산세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지만 세금을 걷어. 이게 재산세야. 근데 내 거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재산이야. 그럼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면 억울하죠.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라는 건 뭐냐? 첫째, 국가가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도대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 바로 짠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재산세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럼 제일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첫째가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한 것. 국가는 납세 의무가 없죠. 취득세도 안 내, 등록면허세도 안 내, 재산세도 안 냅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은 비과세더라. 그 다음 국가끼리는 우리가 조약을 맺습니다. 야, 서로 비과세하자. 그래서 국가 간에도 비과세가 되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자주 나오냐?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재산에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국가는 비과세가 되지만은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한다? 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요거죠, 이거.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뭐냐? 국가 거를 내가 할부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잘 따져봐야죠. 누구 거냐? 국가 소유다.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 개인이 사용하는데
일단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연부매매 계약을 맺었다. 할부 계약을 맺었다. 잔금을 주고받으면 매도자, 매도인, 매수인이 되겠죠. 그런데 계약만 맺었으면 계약자 신분이 되죠. 그럼 국가는 팔기로 했다. 매도 계약자라 얘기하고, 국가는 사기로 했다. 뭐가 됩니까? 매수 계약자 신분이 되죠. 계약자 나오는 건 이것뿐이 없어. 그러면 일단 국가 거야. 그럼 개인이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한다.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공짜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로 쓰면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미안한지 안 미안한지. 이건 개인이 공짜로 사용하니까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낼게. 내가 누가 되는 거죠? 매수 계약자가 된다는 것. 매수 계약자. 그런데 유료로 사용한다. 유료로 사용하면은 정당한 대가를 줬죠.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 거니까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겠죠. 좀 뒤에 비과세 때 또 나옵니다. 이해가세요? 노노노. 하는 김에 같이 해보죠. 이번엔 반대야. 누구 소유가 되느냐? 개인 소유다. 누가 사용하느냐? 국가가 사용한다. 그럼 개인 걸 국가가 쓰는데 무상 공짜로 사용한다.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낼게. 미안하면 내가 낼게. 내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런데 유료로 사용한다.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대가 줬으니까. 안 미안하면 네 거니까 네가 내. 개인 거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거죠. 해서 요 두 가지의 경우는 그냥 지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그럴 땐 시험지에다 네모 2개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좀 빨리 돼.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공짜로 쓴다.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낼게. 그 다음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 거니까 네가 내. 끝.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요거죠. 국가가 공짜로 사용한다.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그 다음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이다. 요건 잘 보셔야 돼. 공용 공공용으로만 끝. 이렇게 나오고 무상이다, 유료다 안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공공용이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짜로 쓴다는 얘기야. 무상. 공공용이니까 공짜야. 공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가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죠. 근데 이렇게 나온 때가 있어. 여러분 헷갈리라고. 공용, 공공용하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 유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유료가 나와 있으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럼 네 거니까 네가 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무상이냐 유료냐. 다만 공공용이라고 나왔을 때 무상 유료가 안 나오면 뭘로 봐라? 무상으로 본다는 거.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 다음에 국가가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하니까 네 거니까 네가 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요 두 가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도로라고도 얘기하고 사설도로로 나올 때가 있고요. 줄여서 사도라고도 나옵니다.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은 누가 쓰느냐?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을 했다. 다 같이 쓴다. 그럼 뭐가 되죠? 비과세. 한 사람이 전용 혼자 쓴다. 그럼 뭐가 되죠?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조건 비과세만 나왔어. 하다 보니까 출제할 게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딱 한 번 특정인의 전용 이렇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혼자 전용을 하게 되면은 과세 비과세 과세가 된다. 그 다음 4가지 규제지역 배웠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특정 규제 지역, 4지역만 알아두라고 그랬어. 여기 지역이라는 것은 재산권 행사가 안 돼. 재산이 있으나 마나야. 이런 지역에 있는 건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럼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뭐가 된다? 과세. 중에서도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나오면 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어. 그럼 분리과세가 너무나 많어. 이거 공부했다간 가출해. 그러면 규제지역 4군데 보호지역만 공부하라 이게야. 요 4군데 보호지역에 있으면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더라. 4가지 지역 기억나요? 첫째, 군사시설 보호지역 중에서 통제보호지역. 요걸 합해가지고 민통선이라고 이해하면 편하죠. 민간인 통제지역. 그럼 민통선 안에 땅이 내 땅이 있는데 매매도 안 돼. 내 땅이지만 들락날락할 때 허가받아야 돼. 그럼 재산권 행사가 힘들겠죠. 그럼 세금 못 걷어. 비과세가 원칙이죠. 그런데 민통선 안에서도 농사질 수 있죠. 여기서 농사진 생산물은 시장에 인기가 좋아. 왜? 청정지역이니까.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으면은 과세가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4가지만 과세가 된다. 전, 답, 과수원, 대지 4군데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세법은 2갈래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통제보호지역, 비과세, 끝. 그러나 전답, 과수원, 대지는 재산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2갈래길. 이해가요? 그러니까 2갈래길이니까 시험에 단골 메뉴죠. 과거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보존지구가 있어. 잘 봐요. 보존지구가 있고 환경지구가 있어요. 2가지 다 공부하면 헷갈려. 섞어놓으면. 보존지구만 공부하면 돼. 보존, 이름 자체 규제가 세다고 나와 있죠. 보존지구니까 풀 한 폭이라도 보존해야 돼. 규제가 세. 개발도 안 돼. 매매도 안 돼. 재산권 행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는 이름 자체가 답이 나와. 무릎하기 시려워. 백두대간 보호지역. 땅은 내 땅이지만 평생 못 올라갈 수도 있는 데야.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 4번째 산림보호구역.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와 있나? 그렇죠. 나는 빼먹었어.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채종림, 시험림. 채종림은 뭐냐 하면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조성한 산림이에요.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 자체도 안 돼. 매매도 안 돼.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가지 규제지역만 비과세. 그럼 4가지 제외한 나머지 보호구역은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보존지구 비과세, 환경지구 과세. 같이 공부하지 마. 이 말이 없으면 다 분리과세다. 4가지 지역을 뺀 나머지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알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4가지 지역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 통제보호지역.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가 된다? 과세. 제외, 과세란 얘기죠. 그 다음 2번째 뭐가 있죠? 자연보존지구. 3번째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지막은 산림보호구역. 또 채종림, 시험림. 몇 년 전에 채종림이 처음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4, 5년 되나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죠.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취득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건 취득세야. 임시건물이야.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1년까지는 인정해줘. 안 보여.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취득세 안 내. 1년을 초과하면 보여. 취득세 낸다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재산세는 달라.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1년에 한 번이야. 그러니까
1년이 안 될 때만 비과세야. 근데 1년이 됐어. 그럼 보여. 뭐가 된다? 과세. 자, 정리할게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야. 그럼 1년이 안 될 때는 안 걷어. 1년 이상, 1년부터는 과세가 된다는 것. 두 가지가 헷갈려요? 여보세요. 아직도 눈동자 흔들려. 눈동자 흔들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럼 재산세만 합시다. 재산세는 1년 안 되면 비과세야. 1년부터는 뭐가 돼? 과세가 된다는 것. 이해가셔? 그 다음에 철거. 철거다 그랬으면 우리가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사망, 상속, 이혼, 묘지 이런 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랬죠. 꽁시렁 됐어요. 이거 왜 그러냐? 사망이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다 그러면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은 남아있겠죠. 이해가요? 그럼 철거라고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아. 아니야. 철거다 그러면은 건축물만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건축물은 없어지니까 세금 낼 필요 없어? 비과세야. 그런데 함정이 뭐냐? 땅. 땅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땅은 항상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철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없어진다. 아니에요. 건축물하고 주택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원래 땅은 남아있죠. 그럼 땅은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해서 부속 토지는 제외라는 말은 뭐냐?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난이도 높은 게 이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앞에 철거하고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과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들이 철거부터 보는 순간 헷갈리는 거야. 철거 혼자 상상해. 다 없어졌어. 뜨문 읽으니까 비과세. 맞아. 여기선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만 토지는 뭐가 된다? 과세. 요거 난이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먼저 선입관 갖지 마라. 철거 다 없어져. 사망 다 없어져.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은 죽어도 재산은 남는다. 건축물은 철거해도 토지는 남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실수 안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박 중에서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선박이죠. 세금 걷어 안 걷어? 안 걷어. 대부분이 재산세 비과세는 토지, 땅입니다. 선박은 하나뿐이 없는데 수십 년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어. 선박. 요거 그대로. 따라서 얘는 앞으로 10년간 안 나올 거야. 토지에 대한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9번 납세 절차. 납세 절차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요. 자, 35쪽에 다시 한번 봅시다. 35쪽에 양괄호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배웠죠? 동그라미 5번 체크. 요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국가가 유료로 사용하면 국가가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네가 내 과세가 된다는 게 비과세 중에서 딱 하나가 작년에 나왔어. 그럼 올해는 국가 안 나와. 그럼 나머지 비과세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납세 절차가 나오는데 납세 절차는요 모든 조세 납세 절차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무조건. 여기 재산세만 본다면 납세 절차 중에서 지문 3개가 작년에 나왔어. 그럼 올해는 그 3개 뺀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 세금은 납세 절차가 시험에 꼭 나오냐? 매년 나옵니다. 왜? 세금은 걷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납세 절차 중에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 다음 납부기간, 기간이다 그랬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간이라 그러고, 기한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죠. 요건 기본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기간. 마지막 날이다. 기한. 요 용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7월, 9월 두 번에 걷죠. 8월 달은 세금 납부를 안 해. 왜 그렇다고 그랬죠? 8월은 세법상의 장마철이야. 그러면 7월, 9월은 왜 나누느냐? 이 재산이 장마철에 없어질 수 있다. 그럼 7월 달에 빨리 걷어. 이 재산은 장마하고 관계없다. 그럼 천천히 9월 달에 걷는다는 얘기죠. 그게 재산세예요.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배웠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눈동자가 오늘 개강날인가? 신선해. 5개 재산 중에서 장마철과 관계가 없는 건 토지뿐이 없어. 토지는 장마철에도 끄떡없어. 그러니까 토지만 장마 끝나고 9월 16일부터 걷는다는 것. 우리가 납부기간을 공부할 때 9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왜? 1일부터 15일까지는 돈 안 받아요. 홍보기간, 고지서 보내고 현수막 걸고 하는 기간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라는 것 알아둬요. 그래서 토지는 장마철과 관계없으니까 9월 16일부터. 얘 봐, 얘가 혼자 튀니까 토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옳게 나온 적은 별로 없어. 다 틀리게 나와. 그럼 어떻게 틀리게 나오냐? 9월 1일부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릴 바보로 알아. 그 다음 7월 16일 이렇게 틀리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토지는 외로우니까 시험에 자주 냅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떡합니까? 장마철에 없어질 수 있어. 뭐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장마철에 없어질 수 있죠. 그럼 빨리 걷는 거야. 7월 16일부터 이렇게 두 번. 너는 7월에 내, 너는 9월에 내. 그런데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주택이다 그러면 세금이 싸. 그리고 딴 거는 한꺼번에 걷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내요. 야, 부담 갖지 말어.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 두 번에 나눠서 걷는다.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죠. 그런데 두 번에 나눠내는데 금액이 적으면 고지서 2장 보내기 싫잖아. 이럴 땐 한꺼번에 징수한다. 그럼 금액은 얼마 기준이냐? 20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럼 20만 원 이하가 또 나왔어. 이하는 20만 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걷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럼 7월 2분의 1, 9월 2분의 1에 걷다가 한꺼번에 징수할 때는 빨리 걷어요? 천천히 걷어요? 항상 세법에서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이다? 빠른 날 7월 16일에 걷는다는 얘기죠. 며칠에? 7월 16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문제 풀 때 숫자는 항상 몇 번째 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보는 거야. 또 잊어먹었어. 숫자는 이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숫자부터 보면 실수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래서 출제자들이 많이 내는 거야. 헷갈리라고. 항상 숫자는 몇 번째 이후? 두 번째 이후에 보는 거야. 할 때마다 말 들어. 안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예요. 시험에 뭐가 나왔냐? 주택만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어. 주택만 원칙은 두 번에 나눠내잖아. 근데 20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걷는단 말이야. 나머지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 토지 9월 16일, 건축물 7월 16일 정해져 있어. 주택만 나눠 걷는데 한꺼번에 걷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토지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나왔어.
숫자부터 먼저 봤어. 볼까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만 보면. 근데 앞에 물건이 뭐야? 토지.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어. 항상 몇 월이야? 9월 16일이란 말이야. 제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무조건 틀려. 그래서 세법의 모든 문제는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숫자부터 보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몇 번째 이해봐라? 두 번째.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 풀어봤지만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출제자가 그걸 노린 거니까. 우린 지문 안 되는 거야. 자, 정리. 숫자가 나오면 몇 번째 봐라? 여기서 대답 잘하고 문제 풀 땐 숫자부터 온다고. 근데 여러분 성격을 알아. 여기는 내가 할 수 없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지 문제 풀 땐 숫자부터 가요. 그래서 나도 그러거든요. 문제 풀 때 숫자부터 가니까 내가 아니까 숫자는 일부러 나중에 보려고 애를 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납부기간은 우리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주택은 두 번에 나눠내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납기다. 이게 항상 나오던 건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금방 납부기간 배웠죠. 이분들은 7월 16일, 9월 16일 기다려줘. 근데 이분은 수시로 걷어. 수시로 걷는다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돈 생길 때마다 걷어. 그럼 그건 수시로 걷으면 이분에 대한 불이익이 되겠죠. 그럼 왜 이분만 7월까지 안 기다려주느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는 수시로 걷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수시부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시부가는 어떤 세금들이 있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은 다 수시부가 제도가 있는 거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다음 연도 5월까지 확정신고하죠. 기간이 5월 정해져 있어.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걷죠. 그래서 소득세도 수시부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재산세도 9월 16일, 7월 16일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수시로 걷는다. 이걸 뭐라 그런다? 수시부가라 얘기하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납세지. 징그럽네요. 납세지는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돌아가면서 나와. 작년엔 재산세 납세지가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죠.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는 물건이 기준이야. 그럼 물건이 있는 곳 뭐라고 얘기하죠? 소재지. 난 이거 틀리는데 이해가 안 가. 왜? 지방세는 다 소재지야. 그럼 앞으로 배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국세야. 국세는 물건 필요 없어. 주소지가 되죠. 잘 봐요. 그럼 납세지는 두 개뿐이 안 배우거든. 지방세는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두 개뿐이 안 배우는데 시험에 자주 나와. 근데 틀려. 미치겠다니까. 진짜 이거는 저 프로그램 보내야 돼. 그것이 알고 싶다 해. 두 개뿐이 안 배우거든. 근데 간단하잖아. 소재지 아니면 주소지거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소재지, 주소지를 바꿔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개뿐이 안 배우는데 왜 틀리냐?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맞을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어려운 건 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소재지, 주소지 요것만 배웠는데도 틀리면 안 되겠죠? 소재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로 걷는 걸 무슨 징수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얘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야. 근데 우리 바보로 알아. 재산세는 특별 징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맞아 틀려? 틀려요. 보통 징수는 고지서 날라온 거. 특별 징수는 딴 사람에게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원천 징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보낸다. 이건 종부세와 똑같습니다. 고지서는 항상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그 다음 병기고지. 병기고지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교재 36쪽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나왔죠? 병기고지의 뜻은 뭐냐? 고지, 고지서야. 병기, 나란히 기록했다 이거. 그러니까 한 장의 고지서 보세요. 한 장의 제산세 고지서에 같이 기록해서 보낼 수 있는 세금이 병기고지세목이에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인쇄할 수 있는 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뿐이 없다. 그냥 소방분 빼도 돼요.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니까 첫째 알아둬야 될 건 재산세 한 장의 고지서에 병기고지할 수 있는 조세는 뭐뿐이 없다? 지역, 자원, 시설세. 근데 반드시 그럼 틀려요. 납기가 똑같을 때만. 이건 상식적으로 보세요. 재산세 납기가 7월이야. 지역자원 시설세도 7월이야. 납기가 똑같으면 고지서 2장 보낼 필요가 없잖아. 이럴 때 병기고지 한다는 거야. 납기가 같으면 한 장으로 보내라 이거죠. 그럼 2가지 배웁니다. 병기고지 할 수 있는 조세는 뭐가 있다? 지역자원 시설세. 얘는 어떨 때 병기고지 해야 된다? 납기가 같을 때. 지역자원 시설세도 고지서 보낸다 이거야. 2개 다 고지서 보내는데 납기가 7월달 똑같아. 그러면 어떡한다? 한 장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고지서 보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고지서 한 장당 인쇄비용, 우편비용이 2,000원이 든대요. 근데 내가 세금 계산하니까 1,900원이 나왔다. 1,900원 거들라고 2,000원 비용 지출되면 적자 되죠? 이럴 때는 포기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소액 징수 면제라고 얘기하죠. 액수가 적으면 징수를 포기한다. 오늘 배운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포기한다? 그럼 여기에 세금이 2개가 기록이 됐으면 2,000원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죠. 여기 봐요. 한 장의 고지서에는 같이 인쇄할 수는 있지만 세금의 이름이 다르다 이거야. 세금의 이름이 다르면 따로따로 적용해야 된다. 따로따로 적용해야 된다를 우리가 세목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이렇게 나왔어. 1,900원, 1,500원 더하니까 3,400원. 2,000원 넘으니까 고지서 보낸다. 아니에요. 따로따로. 요거 1,900원이야. 징수 안 해. 요거 1,500원이야. 징수 안 한다. 그래서 금액을 적용할 때는 합산하여. 그럼 틀린 지문이야. 세목별. 그럼 맞는 말이야. 이해가세요? 우리 당연한 얘기잖아. 이름이 다르니까 금액도 따로따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세목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뭐가 있느냐? 신탁재산인데 이것도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다. 을에게 야 을아 나 건물 좀 3년만 관리해줘. 그 수수료 줄게. 그럼 갑을 부탁을 했다. 뭐라 그러죠? 위탁자. 을은 부탁을 받았으니까 수탁자. 그러면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이전 등기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양도도 아니고 취득도 아니야. 명의만 옮겨놓은 거야. 그럼 이런 신탁 재산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을, 수탁자 명의로 돼 있죠. 주인은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건 갑의 재산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신탁재산에는 반드시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A가 있다, 세금이 체납이 됐다, 그럼 건물 A만 압류할 수 있는 거야. 체납된 것만 압류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데 신탁재산에 체납되지 않는 다른 재산이 건물 B, 건물 C가 있다 이거야. 얘들은 체납이 안 됐어.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체납된 것만 돼. 하다 보니까 이 원래 신탁재산의 뜻은 뭐냐면요, 왜 내 걸 딴 사람한테 부탁하겠어? 왜 딴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해 주겠어? 내 재산세, 내 종부세를 회피하려고. 그래서 신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내 재산인데 명의를 수탁자로 하면은 요건 재산세, 종부세에서 합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회피한 거야. 이러던 게 강화가 됐죠, 작년에. 신탁재산은 회피할 작정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불이익을 줘. 뭐냐면은 신탁재산에 건물 A가 있어. 얘가 체납돼야지만 압류할 수 있어. 근데 신탁재산에 건물 A 말고 B, C 여러 개 또 다른 신탁재산이 있다 이거야. 그럼 얘들은 체납이 안 됐어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왜 불이익 주는지 이해가요? 신탁이란 자체는 점잖은 표현으로 신탁이지 이름을 갖다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재산은 체납된 것만 압류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에 다른 신탁재산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는 것. 왜 이렇게 강화되는지 이해 가시나? 자,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해당한다는 건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 팔았어요.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야. 그런데 얘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죠. 샀으니까. 그럼 얘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야. 취득세 신고라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라 이거야. 근데 얘가 안 했어. 얘가 안 했으면 정부는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겠어? 얘한테 보낼 거 아니야? 얘 억울해 안 억울해? 팔았는데 올해 재산세 안 내도 되는데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억울할까 봐 공부상 소유자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야, 상대방이 사실상 소유자가 이전 등기 안 해가면 너 억울하니까 네가 신고해. 증빙서류 가져와. 뭐가 있어? 매매계약서 있겠죠. 또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내역이 있죠. 야, 이거 봐, 내 거 아니야. 얘가 샀어.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얘가 내야 돼 라고 신고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이해가요? 노노노노. 요번엔 뭐냐? 종중재산이야. 그런데 이게 갑순이 개인 명의로 올라가 있어. 종중재산이. 그럼 우리가 갑순이한테 아무 말이 없으면 갑순 씨한테 고지서 날라가겠죠. 왜? 명의가 얘 걸로 돼 있으니까. 억울하면 신고하라 이거야. 야, 갑순아, 명의상으로는 네가 돼 있지만 종중 거라는 걸 알리고 싶으면 신고하라 이거야. 그럼 고지서 얘한테 보낸다. 다 똑같아.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야, 아무 말 없으면 너한테 고지서 보낼 건데 혹시나 사실상 소유자가 또 따로 있으면 그 사람 신고하라 이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 고지서 보내줄게. 이해가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건 네 가지뿐이 없어. 매매했을 때, 종중재산일 때, 또 하나 상속받았을 때, 또 하나 아까 수탁자, 신탁재산 있었죠? 수탁자가 명의자죠. 야, 명의론 수탁자로 되어 있지만 위탁자가 따로 있으면 신고하라 이거야.
그럼 걔한테 보내겠다는 얘기죠. 네 가지 이해가요? 어떤 거? 매매,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 종증, 그 다음에 신탁재산. 네 가지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있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신고할 기회를 주는데 요게 개정이 됐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작년까지는 10일 이내, 올해부터는 시간을 더 줬어. 15일 이내로. 이해가세요?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나왔죠? 매매죠? 체크. 요게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내가 꿍시렁대는 게 뭐냐? 작년에 10일이었거든. 올해 15일이고. 그럼 작년에 날짜가 안 나오고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온 거야. 올해 개정될 건데 작년 개정되기 바로 전에 이런 걸 왜 내냐 이거야. 올해 내야지. 제 말하는 거 이해가요? 나는 원래 다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런 건 좀 그래. 내년에 개정될 거 있으면 참고 있다가 올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더 점수 맞을 기회가 늘어나는 거야. 올해 개정됐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내가 왜 열받나 모르겠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쵸? 그때 적시적소에 문제가 출제가 돼야 우리가 개정된 것을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하나씩이 또다시 개정이 됐으니까 이따가 가르쳐드릴까?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 배울 때 가르쳐드릴까? 이따가? 잊어먹을 텐데? 이따 저 교재 수정하라고 말씀드릴게. 하는 거 봐서 오늘 열심히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7번 물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납은 재산세만 있는 제도니까 물납 꼭 신경 써야 돼요. 물납. 자, 우리가 물납이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어떤 물건으로만 납부할 수 있죠?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만. 그 다음 신청을 하고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불허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본이고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죠. 자, 여기 나왔어요. 건축물이다. 그러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죠. 그럼 여기서 따져보죠.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말일. 첫날은 개시일. 마지막 날은 납부 기한. 기본 용어예요. 그 다음 지금부터 날짜 쓰는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날짜는 안 써도 돼. 자, 출발합니다. 고지서를 보내야 돼. 납기가 요때니까. 그럼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보내요. 그럼 16일에 5일이니까 뭐 7월 11일 정도라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핸드폰 달력 보고 7월 12일 같은데요? 들이대지 마라. 그냥 5일 계산하자 이거야. 그럼 여기에 고지서가 나왔어요. 재산세 100, 이 정도는 돼야 세금이죠. 날짜는 7월 말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고지서 날라왔어요. 100억 받았어. 야, 이거 100억을 무슨 수로 현금 마련해? 나 부동산으로 낼래? 신청을 해야 돼, 미리. 그럼 신청을 언제 하느냐?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 10일 전. 재밌는 건요, 날짜는 10일 아니면 5일이야.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따 설명해 줄게. 그러면 7월 말이 기한이니까 10일 전이면 7월 21일 날 신청하는 거야. 야, 나 이거 물건으로 낼래?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항상 5일 이내 통지를 해줘야 돼. 가타부타 연락해줘야 돼. 그러면 통지니까 여기에서 21일로부터 5일이니까 7월 26일 날 신청한 거야. 통지를 해줘. 통지는 알았어. 이거 내. 그러면 물납하면 끝나는 거야. 끝.
그러니까 너무 간다. 한꺼번에 오케이 하면 재미없어. 밀고 당겨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내가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돼.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강남구에 물납을 하면 그 부동산은 강남구청의 재산이 되는 거야. 관리하기 쉬워야죠.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정관장을 먹고 와서 그런가? 제주도에 있는 땅으로 신청한 거야. 야, 나 제주도에 있는 감귤밭으로 나 세금 낼래. 그러니까 제주도 거를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면 힘들잖아.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잖아. 야, 이거 안 돼. 불어가 통지를 내줘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서 신고할 수 있어요. 알았어. 나 강남구청 앞에 있는 걸로 낼게 하면은 신청을 했다. 그럼 언제가 되죠? 8월 6일 정도에 신청했어. 그럼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죠. 그럼 5일이니까 8월 11일 정도에 통지가 가요. 강남구청 앞에 꺼낸다고? 진작 그럴 거지. 알았어. 그걸로 내. 그럼 허가를 해줬으면 물납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가 납부 기한이 언제냐? 7월 말이야. 이때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이자가. 근데 이 물납이라는 건 절차 때문에 늦어진 거죠. 내가 일부러 늦게 낸 건 아니잖아. 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물납을 했으면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이래야 되지. 이해가요? 그러면 납부기한 내 납부를 했으면은 가산금이라는 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자 안 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끝났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뭐가 있냐? 요놈 조심해야 돼. 얘는 옳은 지문 나오고 틀린 지문 나오는데 옳은 지문은 여기까지 나와. 물납을 하면 앞에 쭉 옳은 소리 나와.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끝! 이러면 옳은 지문이야. 근데 틀리게 나올 때 반전이야. 앞에 물납은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 나오죠. 여러분 읽다가 포기하라고. 옳은 지문 나와. 옳은 설명 나와. 그다음 맨 뒤에 반전이 있죠. 그러나 가산금은 부과된다. 짧게. 이런 문제가 세법에 엄청 많습니다. 반전의 문제라고 그러죠. 앞에는 일부러 옳은 지문을 3줄 정도 내. 읽다가 포기하라고. 그럼 맨 뒤에 반전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찾는 걸 시험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뭐냐? 날짜는 다 신청은 며칠이야? 10일. 통지는 며칠이야? 5일. 요거 나오는 거고 공부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요게 나왔죠. 기출문제 몇 년 전에. 강남구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내야 되는데 제주도 땅으로 냈으면 허가 안 해주겠죠.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우리가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몇 년 전에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나왔어.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시겠어? 그럼 거기에서 뭐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그러면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가액은 동그라미 시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가인데 언제 시가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재산세는 날짜가 애매하면은 과세기준일이에요.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부동산가액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봐요. 재산세 기준이 뭐야? 6월 1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그럼 물납하는 부동산 가격도 언제 시가로 처리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시가로 해야지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 거기 있는 동그라미 6번 체크. 작년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시가인데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기다 왜 물납 허가일을 왜 쓰는데? 그냥 과세 기준일만 알면 된다니까. 따라서 6번은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 안 나와요. 그럼 뭐야? 여기 봐. 물납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하나 딱 지문이 나왔어. 시가. 그럼 나머지 안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물납은 무조건 신경 쓰세요. 왜 그러냐? 물납은 재산세만 있는 제도야.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 재산세가 아니면 물납이 어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야 되겠지. 물납, 분납은 기본입니다. 알겠어요? 자, 분납 나와 있는데 몇 개 조금 안 나왔지만 요거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예,